요즘은 빌라에서 산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피곤합니다. 예전엔 그냥 싸고 조용하면 됐지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공동 현관부터 주차, 쓰레기장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조용히 참고 넘기거나 이웃과 마찰을 감수해야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참을만하지 싶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결국 2달도 안 돼서 이사 고민까지 하게 됐습니다. 빌라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빌라를 고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실제로 살면서 후회했던 상황을 먼저 공유드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문제들을 겪지 않기 위한 기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빌라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기나 생선 굽는 냄새 정도가 아니에요. 위층에서 카레 한번 끓이면 그 향이 우리 집 화장실, 하수구에서 올라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근데 며칠 뒤 삼겹살 냄새, 그 다음엔 청국장, 다양한 음식 냄새가 줄줄이 배관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집은 냄새가 공간을 타고가 아니라 구조를 타고 들어오는구나. 근데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담배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면 그 냄새가 샴푸향, 변기 냄새랑 뒤섞여서 욕실 안에 꽉 찹니다. 한 번은 아침에 샤워하려고 욕실 문을 열었는데 내가 쓰지도 않는 샴푸향에 담배 냄새까지 섞여서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괜히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내 공간인데 내가 모르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느낌, 생각보다 훨씬 더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 문제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지하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집집마다 직접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곡물 자국이 계단에 줄줄 흐르고 거기에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남습니다. 한두 번은 누군가 치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다들 모른 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대수는 많은데 청소를 맡은 사람이 없는 빌라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곡물 자국이 며칠이고 남아있는 건 기본이고 비둘기, 고양이까지 음식물통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누가 버린지도 모르니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그래서 결국 다들 참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문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냄새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신경을 건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파트에선 전혀 신경도 안 썼던 감각들이 빌라에선 너무 생생하게 내 공간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빌라에서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소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자를 끄는 소리 정도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쿵 드르륵, 아, 윗집에서 누가 밥 먹고 있구나 싶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밤 10시쯤 2층에서 화장실 문 여는 소리, 샤워기 물소리, 물 내리는 소리가 정말 뚜렷하게 내 천장 위에서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어요. 근데 며칠 뒤 새벽에 울리는 알람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진동음조차 제 천장 위로 드르륵 하고 전해졌어요. 그날은 정말 화가 나서 새벽에 일어나 불까지 켜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말도 해봤어요. 근데 바뀐 건 딱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시 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때 깨달았죠. 이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집 구조가 문제구나. 빌라는 대부분 벽식 구조입니다. 바닥 슬래브도 얇고 중간 완충제나 흡음 설계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빌라일수록 그냥 소리를 틀어놓고 사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도 없고 민원을 넣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처음엔 소리로 깨고 나중엔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되는 그게 제일 피곤합니다. 세 번째는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부엌에 창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햇살도 잘 들고 요리하면서 환기시키기도 좋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창문을 열 때마다 맞은편 집 창문이랑 눈이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요리하다가 고개를 틀었는데 앞집 부엌에서도 누가 같은 시간에 요리하고 있는 장면 딱 마주치니까 순간 움찔했습니다. 정말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면 팔만 뻗으면 앞집이랑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 말 그대로 간 좀 봐주세요가 현실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때부터 창문 열기가 껄끄러워졌어요. 누가 실제로 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람이 조심해집니다. 요리하면서 괜히 자세도 고치게 되고 결국 창문 닫고 살게 되더라고요. 불투명 시트지 붙이고 앞에 뭐 하나 세워두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방어 습관이 됐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앞집 창문에서 누가 지나가면 시선이 먼저 그쪽으로 가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집안에서 편하게 못 앉아있는 겁니다. 밤 되면 더 심각합니다. 조명만 켜도 집 안이 바깥에서 허연히 보이는 거예요. 특히 거실 같은 공간은 조명이 밝아서 커튼을 안 치면 내 생활이 다 노출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빌라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중요한 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만 잘 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냄새 문제는 계단 바닥이 더러운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곡물
이물 자국, 음식물 찌꺼기, 팔이 날아다니면 그 집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안 되는 구조예요. 계단에 냄새 배면 그 냄새는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두 번째, 건축 연도가 2005년 이후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이전 빌라는 바닥에 차금제가 거의 없어요. 의자 끄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가 그대로 울리는 것이죠.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구조가 오래됐으면 소음 피곤합니다. 세 번째, 사생활 침해는 창문이 앞집 창이랑 딱 마주보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엌이나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집 부엌이 보인다면 그 집은 하루 종일 커튼 닫고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햇살도 시선도 같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정상적인 빌라를 경매로 싸게 사서 수익까지 냈습니다. 빌라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빌라를 싸게만 사면 그게 바로 돈이 됩니다. 문제는 그 진짜 돈 되는 빌라가 어떤 조건인지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빌라의 특징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익을 낸 조건만 담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 남들보다 빠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금 더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 시간은 흐르고 자산은 쌓이고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나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네